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 교육원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백민정입니다. 오늘은 기업가 정신 교과의 첫 시간으로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혹은 창업가 정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선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기업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17, 18세기의 르네상스에는 위험한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모험적인 상인을 말하는 거였고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새로운 기술의 발명을 실용화해서 기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새로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업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TV에서 보면 기업가는 회장님으로 나오죠. 그리고 꽤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앨런 머스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CEO죠. 이 앨런 머스크는 12살부터 게임을 개발하기도 하고 회사에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반 지역 정보 제공 시스템을 창업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도 앨런 머스크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주 산업을 하는 스페이스 X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테슬라에 투자를 한 후 CEO가 되어서 선도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태양광 산업, 자기부상 열차 등 남들이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일들에 항상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주커버그는 1984년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38세 정도 됐죠. 어릴 적부터 프로그래밍 덕후였대요. 그래서 하버드 재학 시절에 페이스북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학교를 중퇴하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2004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초반에는 수익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를 잇는 소셜미디어가 됐죠. 주커버그는 23살이 되던 해에 최연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기업가들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면 이런 기업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을 매각하고 번 돈으로 우주산업을 하는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주산업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나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즉 민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우주선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들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제조 비용이 비싸게 될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했고 실제로 우주선의 제조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이면 나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보면 어떤가요? 기업가들은 좀 혁신을 이루는데 관심이 많죠. 그리고 뭔가 다른 대답을 찾으려고 하고요. 위험한 일에 도전하기도 하죠. 그리고 판에 박히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이런 상상력을,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노베이터, 즉 혁신가의 기질이 많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정의된 기업가 정신들도 보면 핵심 용어들을 보면 시작, 창의, 가치 창출, 혁신, 기회, 위험 감수, 모험 등의 용어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은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혁신가의 역할을 하는 기업가들의 정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창의력, 혁신성, 그리고 도전 정신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서 기업가 정신 우리가 사고 방식, 그리고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혹은 편견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은 돈이 되는 걸 만드는 사람인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지는 정신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기업가가 꿈이 아니에요.
기업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12살 소년이 혼자 핵융합로를 만들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핵융합 실험에 성공한 최연소자라고 합니다. 모든 성공이 그러하듯이 잭슨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으로 도전과 실패를 반복했다고 해요. 잭슨이 발휘한 것도 결국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창업하고 연계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배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지만 넘어지면서 계속 연습을 통해서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없는 능력도 개발을 하고 없는 자원도 소싱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런 기업 안에서도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즉 사내에서 기업 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일을 기업가 정신,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 됐든 아니면 내가 학생으로 있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고 혁신적인 일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은 우리의 생활에서도 필요하고 물론 창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가 정신은 무언가를 새롭게 창출해내서 바꾸고자 행동하고 도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기업가가 되기 위한 자질을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가 정신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어때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생각해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하죠. 기업가 정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혁신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발현될 수 있는 정신과 행동 양식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창업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내에서도 혁신을 주도할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 모두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그런데 이 혁신의 리더십에 실제 환경과 기술이 결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은 혁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요. 창업은 기업가 정신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실제 기술이 더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은 왜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가 성장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했어요. 근데 대기업이 언젠가부터 고용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성장은 하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양극화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성장과 고용,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대안이 바로 벤처 창업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5%의 벤처 기업이 일자리의 60%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영국의 경우도 6%의 벤처 기업이 일자리의 54%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2019년에만 해도 벤처 기업들이 11만 7천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는데요. 이거는 4대 대기업의 신규 고용의 5.6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4대 대기업의 신규 고용이 2만 명에 그쳤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 벤처 기업의 총 매출이 193조억 원에 달했는데요.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삼성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벤처 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이나 일자리 안정, 그리고 매출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주역이고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성장과 고용의 유일한 대안이 벤처 창업 이외에는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창업 트렌드는 어떨까요? 예전의 창업과 지금의 창업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가벼운 창업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표를 보시면 2000년도에 실리콘밸리의 창업 비용이 500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2005년도가 되니 500만 불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가 되니까 5천 불이 되었어요. 그러면 평균 창업 비용이 5천 불이 됐다는 얘기인데 불과 10년 만에 1000분의 1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의 발전 때문이죠. 디지털 시대에는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의 부담이 훨씬 더 작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무실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프라인 없이도 온라인에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서버, 결제 시스템 같이 창업에 필요한 기본 시스템들도 다양한 창업 플랫폼을 통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창업부터 첫 투자를 받기 전까지 최소 1억에서 2억의 자금이 있었어야 됐지만 지금은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해외 어학연수 갈 비용하고 비슷하죠? 해외 어학연수 갈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우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연구, 생산, 영업 모두 내가 직접 해야 됐지만 이제는 나는 잘하는 핵심 역량만 하고 나머지는 플랫폼만 활용하는 가벼운 창업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창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크게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창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창업 자금 때문일 거예요. 소자본 창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치킨집, 빵집, 커피점만 해도 창업 비용이 만만치 않죠. 치킨 프랜차이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창업 비용을 좀 살펴보면은 15평짜리를 창업하는데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빵집이나 커피 프랜차이즈도 그 이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창업 비용이면 많은 서민들에게는 퇴직금 혹은 전 재산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창업해서 실패하면 가진 돈을 모두 날리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도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소자본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기술 창업이나 벤처 창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창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의외로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 아마존, 구글 등도 모두 다 차고에서 시작을 했죠. 아무것도 없이 차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천연잼을 개발해서 20살에 백만장자가 된 영국의 프레이저 도어티는 단돈 2파운드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델 컴퓨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델 컴퓨터는 소비자가 원하는 컴퓨터를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세계 1위의 컴퓨터 기업이 된 기업인데요. 1984년에 마이클 델 회장이 19살 때 대학교 1학년 때였대요. 이때 자본금 $1,000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외에도 수많은 정부 지원과 다양한 벤처 투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본금을 가볍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심 역량 위주로 하고 그 이외에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마켓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됐지만 이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매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같은 플랫폼에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요. 자신들은 핵심 역량만 강화하고 혁신 아이디어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고객의 반응을 먼저 살피면서 점차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창업기업은 위험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화된 핵심 기능만을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요.
이후에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방법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혁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창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은 선주문을 받아서 목표액을 달성을 하면 생산에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투자자는 선주문을 하는 대가로 조금 더 저렴하게 제품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노트북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처음에 목표 금액이 500만 원이었대요. 근데 클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17억 9천만 원이 모금이 되어서 국내 클라우드 펀딩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펀딩에서는 나의 핵심 역량만 제시를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고요. 투자 받은 것을 제조할 수 있고 고객의 시장 반응을 볼 수 있어서 창업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주변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단독 경쟁 시대에서는 혼자 약점을 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원도 풍부해졌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많아졌죠. 그리고 정보도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림에서 보면 예전에는 모든 걸 적당히 잘하는 팔방미인들의 경쟁 시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국어도 80점, 수학도 80점, 과학도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시대였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문제아들이었을 수 있어요. 나는 국어는 100점인데 수학이 30점이에요. 이러면 이제 문제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내가 국어가 100점이고 다른 친구가 수학이 100점이에요. 또 다른 친구는 과학이 100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평균 95점을 만드는 것이 되죠. 이렇게 요즘은 각자의 핵심 역량을 연결을 해서 함께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시대가 된 거죠. 결국 우리가 약점을 보완할 것인가 혹은 강점을 강화할 것인가의 얘기를 해보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서로가 잘하는 것을 합치는 창업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약점을 내가 보완하기는 어렵고 자원이나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팀 경쟁에 있어서는 각자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자신의 약점은 팀을 구성해서 협력해서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업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는 기술이 너무 쉬워지고 있어서 따라잡기가 쉽죠. 그래서 특허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그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모토로라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휴대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중에 80%가 특허의 가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된 가치가 17,000개, 모토로라가 17,000개의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이 특허가 가장 주된 가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이 다른 기업들이랑 컨소시엄을 해서 노텔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45억 달러를 지불을 했는데요. 이 대부분도 특허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특허 한 개당 평균 100만 달러의 노텔 특허를 인수한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허 전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삼성과 애플이 특허 소송을 하면서 2014년에 삼성이 애플에게 7,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죠. 이렇게 특허와 지식재산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창업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보면 내가 뭘 잘하는지와 내가 잘하는 걸 누가 필요로 하는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는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누가 필요로 하는지는 시장의 영역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시장과 기술의 두 가지 요소가 스타트업의 양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역량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기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은 내가 남들과 차별화되게 해주죠. 내가 만약에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냥 남들과 똑같은 식당을 운영하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들과는 다른 색다른 예약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특별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등의 차별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뭐냐, 남들과 다른 역량이 있는지, 이게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 역량은 성공의 확률을 높여주겠죠. 내가 남들과 다른 게 있으면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성공을 할. 그리고 시장의 기회는 성공의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모든 사람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기회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핵심 역량은 대부분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특허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기회는 비즈니스 모델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IP, Intellectual Property와 비즈니스 모델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을 해보면 지식재산권은 IP, 그리고 사업 모델은 좀 CEO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결합하는 것이 결국 창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형 IP를 만들고 이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창업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하고요. 주변 역량은 협력하는 괴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괴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괴짜는 어떤가요?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죠. 창의력이 있어요. 창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창의력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협력하는 괴짜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요. 나머지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창업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회사에서 인사팀, 대기업의 인사팀에도 물어보면 어학연수 갔다 온 학생과 창업을 해서 실패한 학생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창업에 실패한 학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업은 그 자체로 학습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학연수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드니까 우리가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창업에 도전을 해서 학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까지 와서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업군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오프라인 산업은 굉장히 지금 하향세여서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 많이 암울한 상황이지만, 반대로 IT 분야는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비대면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찾지 못하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미래를 읽고 생각해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1965년에 상했던 2000년대입니다. 근데 1965년이면 정말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 근데 대부분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스마트폰도 저기에 보면 있고요. 전기자동차도 있네요. 태양광 에너지도 있습니다. 저 중에서 안 된 거는 달나라로 수학여행 간 거? 그거 정도 지금 안 되고 다 되고 있잖아요. 다 실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1965년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었겠죠. 근데 이때 만약에 사람들이 그냥 상상만 했거나 그 상상이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무시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상상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됐던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90%는 간단한 상상력에 나와서 과학기술과 만나서 일어나고 여기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기업가 정신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도전 정신과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상상하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혁신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